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오늘은 이틀간 사용해본 새로운 iOS 13의 신기능 3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WWDC에서 iOS, iPadOS, watchOS, tvOS 대부분의 애플 소프트웨어들이 업데이트 되었어요. 물론 아직까진 베타입니다. 여기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애플의 제품 중에서 아이폰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갖고 있는 만큼 새로운 iOS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업데이트를 해서 이틀간 사용해봤고, 새로운 iOS는 아이폰 6S부터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진짜 6S 출시된 지가 엄청 오래 지났는데 애플의 소프트웨어적인 사후 지원은 최고입니다. 정식 버전은 9월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될 때 업데이트 될 거지만, 이번에는 애플이 직접 개발자 베타를 막 업데이트 하지 말라고 경고한 만큼 무작정 베타를 올리는 것은 비추드립니다. 왜냐면 베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그는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새로운 iOS는 최적화도 꽤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많이 빨라졌는데 페이스 아이디는 30% 빨라졌고, 앱 다운로드 방식이 바뀌어서 5, 60% 용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앱 실행 속도가 2배 더 빨라졌죠. 이거는 신기하게 베타 버전인데도 앱 실행 속도가 전체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빠릿빠릿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크 모드 추가입니다. 이건 기존에도 많은 유저들이 원했던 사항인데, 그냥 고대비 모드가 아닌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다크 모드를 선택했을 경우 빠르게 블랙 화면으로 바뀌게 되고, 기본 앱들 역시 이렇게 다크 모드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서드파티 앱들은 변하지 않고 다크 모드를 쉽게 밝기에서 이렇게 화면 스타일을 라이트, 다크 이런 식으로 조절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자동 설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라이트 모드를 쓸 것인지 다크 모드를 쓸 것인지 설정할 수 있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음은 볼륨 조절 UI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iOS는 볼륨을 조절할 경우 중앙에 크게 팝업 창이 뜨기 때문에 이게 거슬린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지금은 볼륨 조절이 변했기 때문에 조절할 때는 끝에서 작게 올라오고, 처음에 조절한다면 크게 올라왔다가 작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진동 버튼도 이렇게 위쪽에 팝업으로 바뀌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변했어요. 변경된 UI는 가로 모드, 즉 영상을 볼 때 유용하게 이렇게 가로와 세로에 따라서 모두 UI가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로우 데이터 모드입니다. 기존보다 데이터를 더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셀룰러 데이터 옵션에서 저 데이터 모드라는 게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걸 쓰게 되면 기존에 쓰던 것보다 앱의 데이터를 조금 더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핫스팟, 즉 테더링 모드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불만사항을 들어서인지 핫스팟 자동 연결이라는 탭이 생겼어요. 보통은 아이패드에 핫스팟을 연결했을 때 대기 모드에서는 핫스팟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대기 모드에 가더라도 핫스팟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또 아이패드를 셀룰러를 사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제어 센터에서도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설정에서 와이파이를 들어가야 선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본 화면에서 제어 센터에서 꾹 누르면 여기서 와이파이 목록을 보고 연결할 수 있고, 블루투스 역시 여기서 꾹 누르면 이렇게 목록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오래 전부터 지원하던 거예요. 그리고 앱스토어에 다운로드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앱 데이터가 200메가 초과 시 셀룰러는 사용할 수 없고 와이파이를 꼭 연결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 가지 옵션으로 셀룰러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고 기존처럼 또 사용할 수 있게 변했습니다. 다음은 에어플레이 메뉴 변경입니다. 기존 에어플레이는 제어 센터에서 여기 끝을 누르면 이렇게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 새로운 iOS는 이렇게 누르면 더 세부적으로 변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스피커 및 TV 그리고 헤드폰이라고 있고, 여기서 에어팟을 열게 되면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변하면서 또 좋아진 게 오디오 쉐어링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한 기기에 하나의 에어팟 또는 블루투스 기기로 음악을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동시에 두 개의 기기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 1000X 헤드폰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헤드폰, 에어팟도 클릭할 경우 두 개의 기기에서
이런 식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에어팟을 사용하는 다른 친구가 있다면 야, 니 혼자만 듣나? 같이 듣자 이렇게 하면서 한 기기로 두 개의 에어팟 아니면 다른 블루투스 기기를 재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에어팟을 사용했을 때 운동할 경우 메시지가 오면 보기가 불편했는데 이제 에어팟 착용 시 메시지 읽어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로그인을 편리하게 하는 사인인 애플이 추가되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처럼 애플도 로그인 기능이 생긴 건데 애플이 조금 더 좋은 점이라면 보안을 위해 임시 이메일, 즉 랜덤 이메일 주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이죠. 애플이 이런 분야에서는 좀 늦긴 했지만 스팸으로부터 방지하는 보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우스도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블루투스나 유선 모두 연결만 하면 사용할 수는 있어요. 손쉬운 사용, 어시스티브 터치로 들어가서 이 기능을 켜게 되면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마우스는 사실 정상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화면 터치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조용 특수 액세서리가 필요한 경우에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마우스 휠도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대부분의 기능을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머들에게 더 좋은 듀얼쇼크 액박 패드도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듀얼쇼크는 쉐어, 그리고 시작 버튼을 꾹 누르면 페어링 버튼이 시작되고 블루투스로 들어가서 듀얼쇼크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게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플스 리모트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화면에 패드 그림이 뜨진 않아요. 이제 제대로 된 플스 리모트도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음은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짜증났던 이모지 아이콘과 언어 전환 아이콘이 드디어 분리되었습니다. 기존 키패드는 영어, 한글, 이모지 요 세 개로 어쩔 수 없이 계속 돌아가면서 써야 되는데 이제는 영어, 한글 이렇게 언어만 설정이 가능하고 이모지 버튼은 숫자 옆에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언어 전환할 때 이모지 그림을 보지 않아도 돼요. 다음은 인싸용 미모지 스티커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건 삼성에서도 보여준 기능인데 미모지를 나만의 스티커를 만들어서 뭐 메시지나 카톡이나 여러 곳에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모지를 이제는 화장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는 친구가 있다면 미모지를 많이 쓰는 편인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건 인싸만 많이 쓰는데. 다음은 키보드 스와이프가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하이를 치려면 이렇게 쳐야 됐지만 이제는 하이 이렇게 이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원트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다만 안녕 한국어는 아직 지원하진 않습니다. 다음은 애플 카플레이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카플레이 연결 시 T맵을 켜놓고 핸드폰에서 다른 작업을 하면 카플레이의 T맵도 같이 꺼지는, 즉 기존에는 핸드폰과 카플레이의 화면이 동기화되었다면 지금은 분리해서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17번째는 사파리의 다운로드 탭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른쪽 위로 보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일을 하나 받으면 그때부터 생겨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내가 다운로드한 목록을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대부분의 파일들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파리에서 또 여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도구 막대 가리기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더 넓은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또 데스크탑 화면으로 보기, 그리고 화면 페이지의 비율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하면서 각 페이지마다의 비율도 설정할 수 있게 변경되었죠. 다음은 사파리에서 스크린샷 하면 전체 스크롤이 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화면에서는 스크린샷을 찍으면 전체 화면을 저장할 수는 없지만 사파리에서 캡처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눌러서 전체 페이지를 선택할 경우 이렇게 한 장의 스크린샷으로 스크롤 페이지를 모두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파리 자동 탭 닫기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어놓은 사파리 탭을 보면 지금 238개의 탭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귀찮아서 잘 안 닫으시는 분들을 위해 설정으로 들어가서 사파리 탭 닫기로 들어가면 하루, 일주일, 한 달로 설정해서 탭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진 앱이 매우 예뻐지고 편집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진 앱은 이제 일자별로 뽑아서 베스트 컷을 보여주게 되며 연도,
계월, 뭐 모든 사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변경되었죠. 사진 편집을 해보면 기존보다 확실히 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자동으로 편집도 가능하지만 뭐 노출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 휘도, 하이라이트, 그림자 많은 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진 건 동영상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진처럼 편집할 수 있고 무엇보다 더 좋은 건 화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배터리 충전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 1년에서 2년 정도 사용하면 효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주기를 늦추기 위해 배터리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스마트 배터리 충전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80% 이상 충전되면 유저가 폰을 사용하기 전까지 충전 정지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 앱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로드뷰가 굉장히 멋져졌고 항공기 출도착 등 많은 부분들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차피 뭐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지도 이런 걸 쓰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애플 뮤직도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많이 예뻐진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제는 자막이 싱크에 맞춰서 변경되는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꼴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정확하진 않는데 설정에 들어가면 서체라는 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시스템 폰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PPT, 키노트 이런 문서 작업할 때 쓸 수 있는 폰트를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26번째는 파일 앱에서도 이제 압축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파일 압축 해제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압축 해제라는 새로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죠. Absolute zero is the lowest limit of the thermodynamic temperature scale. Absolute zero is the lowest limit of the thermodynamic temperature scale. 똥말이요. 유천과 일치하는 공중 화장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한국어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다음은 메시지, 사진이나 닉네임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로 들어가면 이름 및 사진 공유라는 탭이 있고 여기서 내 이름 그리고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이 추가된 이유는 메시지로 가면 이렇게 사진을 쓰라고 만들어 놨는데 거의 없고 또 내 닉네임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러한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이제 옛날 내용도 검색이 잘 되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문자 메시지에 옛날 내용을 검색하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좀 시원시원하게 검색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유 기능도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공유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앱별로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은 더 쉽게 보낼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이제 옵션을 누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었죠. 에어드랍 기능도 조금 더 좋아진 게 기존에는 에어드랍을 쓰게 된다면 핸드폰끼리는 잘 쓸 수 있었지만 맥과 아이폰 간의 에어드랍을 하면 좀 딜레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시원시원하게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도 살짝 변경된 게 뭐 30% 빨라졌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막 엄청나게 체감될 정도는 아니었고 손쉬운 사용에서 페이스 아이디 그리고 인증 성공 시 햅틱 피드백 사용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페이스 아이디를 썼을 경우 인증에 성공한다면 약한 진동으로 페이스 아이디를 썼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다음은 앱 업데이트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앱스토어에서 업데이트 버튼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오른쪽 위에 내 계정을 클릭하면 업데이트 목록이 나오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앱에서 이제 블루투스 권한을 설정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마지막으로 35번째는 리마인더, 메모 이런 애플 기본 앱들이 좀 더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리마인더 같은 경우에는 할 일 체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 앱만 써도 충분할 정도로 많이 기능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새로운 iOS를 보면 기존 유저들의 불만 사항을 꽤 많이 수용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는 베타이긴 하지만 앱 실행 속도나 전반적인 시스템이 많이 빠릿빠릿해짐을 체감하고 있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베타이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몇몇 앱에서 띄어쓰기 버그가 있다든지 저는 무선 충전에 대한 버그 그리고 배터리가 빨리 빠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iOS를 보면 약간은 3D 터치보다는 롱 터치를 했을 때의 기능을 많이 추가했는데 이를 보면 9월에 출시할 새로운 아이폰은 3D 터치가 빠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iOS 업데이트는 실제로 사용했을 때 편리한 기능들이 많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는 아이패드 OS, 워치 OS, 그리고 새로운 맥 OS 카탈리나까지 사용 후기나 달라진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몇몇 기능은 안드로이드에서도 다 됐던 건데